최근 들어서 C커머스라고 알리나 테무 등의 이름이 되게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마동석 분을 기용을 해서 이제 광고도 했었고 3년 동안 1.5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또 알리가 쿠팡과 정면 대결을 하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쿠팡과 경쟁하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네이버, 에이블리, 지그재그 같은 플랫폼들이 중국 커머스로 인해서 타격을 입는 플랫폼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포린 김지호 에디터입니다. 포린더스트리 2024 이커머스 트렌드 김요한님 모셨습니다. 트렌드라이트라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커머스 관련 소식 전하고 콘텐츠 만들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 코너를 처음 개설을 했고 이거를 약간 시초로 포린더스트리라는 시리즈가 탄생했습니다. 저희가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코너 이름도 생기고 이광욱 상무님이라고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하길래 잘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질 수 없죠. 오늘 한번 이커머스 트렌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C커머스라고 알리나 테무 등의 이름이 되게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런 공습? 왜 이렇게 커진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진짜 압도적으로 싸다? 되게 저렴하다?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샀지만 그거 이상으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지금 파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싼 가격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사실 원조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주문 한 건당 한 $7 정도 손해를 보고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싼 가격이 가능한 거는 손해를 보면서 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손해를 왜 보고 파느냐? 흔히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양면 시장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저희 같이 이제 구매를 하는 고객이 있다면 한쪽엔 좀 셀러들이 있어요. 경제 뉴스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중국 경기가 안 좋거든요. 중국 내수 시장이 되게 침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줄고 중국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데 만든 물건들이 되게 남아있고 재고들이 많이 쌓이는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팔지? 해외로 나가자 이런 결론이 좀 난 것 같고요. 제조사들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공장을 돌려야지 내일의 생존을 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파는 것 같고 알리나 테무 이런 플랫폼들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눈물에 떨이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거를 파는 게 나한테 손해긴 한데 아예 그냥 내가 재고를 안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기준가보다 뭐 싸도 파는 게 낫다 이거잖아요. 그 플랫폼 입장에서도 셀러들과의 되게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셀러들을 락인을 시켜야지 플랫폼 입장에서도 좋은 물건을 되게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셀러들을 좀 챙겨주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팔로를 좀 뚫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플랫폼의 성장 역시 셀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도 해외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이게 엄청난 위협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현황은 어떤지 수치로도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기사만 보면 되게 무서워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11번가도 누르고 이제 국내 2위다. 테무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국내 4위다. 이게 사실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소식을 다룬 기사를 봐도 앱 신규 설치 순위에서 아마존을 눌렀다 테무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트래픽이지 뭔가 매출이나 거래처럼 이게 실제적으로 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작년에 중국 직구 거래액이 한 3조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쿠팡의 거래액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추정된 숫자로는 50조 원 정도 되고 네이버 거래액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 됐는데 40조 원은 넘어요. 중국 전체 직구 거래액인데도 차이가 꽤 크잖아요. 당장 내일 모든 우리나라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망할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 아마존의 이커머스 시장,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라고 하는데 테무는 아직 한 1% 정도 남짓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과 실제 사실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좀 편차가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커머스 플랫폼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파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 충분히 나중에 좀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하면 사실 작은 건 사실이고 왜 그러면 대체 중국 커머스가 들어왔을까? 이게 사실 저도 좀 고민되던 포인트였는데 제가 좀 최근에 내린 답은 아까 양면 시장 좀 설명드렸잖아요. 고객과 셀러의 양 측면이 있다면 알리는 조금 셀러 측면까지 좀 바라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예를 들어 마동석 분을 기용을 해서 이제 광고도 했었고 3년 동안 1.5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또 알리가 쿠팡과 정면 대결을 하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쿠팡과 경쟁하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쿠팡이 물류에 지금까지 투자한 게 누적으로 한 6조 원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이 앞으로 3년 동안 3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 로켓 배송이 70% 정도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걸 100% 우리가 서비스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한 거 보면은 거의 10조 원 가까이 쓰지 않고서는 알리가 쿠팡을 따라잡는 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알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물건을 많이 팔고 있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물건 되게 많이 팔리고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애플이 뭐 이렇게 규제를 당한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규제 대상 중에 알리익스프레스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빅테크다, 약과점 이슈가 나올 정도로 알리가 좀 플레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여러 국가에서 아마존이랑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해요. 물건을 팔려면은 보통 어떻게 배송이 되냐면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중국에서도 너무 땅이 넓으니까 중국의 이제 해안가 도시 말고 내륙에 있는 데서 이제 물건을 만들면 공항이나 한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이동하는 데가 이제 웨이하이라고 동쪽에 이제 있는 도시들의 이제 전략적인 물류 기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일단 모인 물건들이 이제 항공을 타고 넘어가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뭐 상하이로 가는 게 있고 예를 들어 인천으로 가는 게 있다면 흔히 생각할 때 아 중국 내부니까 상하이로 가는 게 더 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이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보내는 게 더 물건값이 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해상 항공 운송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데 이왕 한국을 거치는 거 한국에 물류 투자를 하면은 그런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은 굳이 국내 시장에서 뭔가 장악을 하지 않더라도 1조 원 이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약간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타깃이라기보다는 전 세계로 나가기 위해 약간 중간 거점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중국 셀러들뿐만 아니라 한국 셀러들을 모집해서 한국 셀러 물건을 또 유럽에 팔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팔 때마다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1위가 됐을 때, 독과점이 됐을 때 결국에는 이걸 장악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걸까요? 이게 물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택배, 운송, 물류 이런 데서는 결국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이게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셀러들이 많이 모이고 팔리는 물건들을 많이 모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규모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우위가 생기고 경쟁력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 적자로 썼던 비용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